가요를 리코더 같은 걸로 불러서 유튜브에 사용하면 문제되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긴급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케이스가 같은 케이스죠? 요걸 우리가 커버 연주곡이라고 합니다. 커버 연주곡. 우리가 기존에 있는 케이팝 노래라든지 팝송을 가지고 리코더, 내가 피아노 연주, 가야금 예지님처럼 이렇게 직접 가야금을 연주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경우에 과연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지금 우리가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타인의 저작물의 권리자한테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음악 같은 경우는 말이죠. 보통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등의 그 음악 저작권자와 그 다음에 우리가 오리지널 음원을 사용을 할 경우에 노래를 부른 가수라든지 연주자, 또 지휘자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음원을 MP3에 혹은 CD에 고정화해서 이거를 디지털 음반이나 아니면 CD로 출시를 할 경우에 그 음반 제작자가 있겠잖아요. 그럼 그 음반 제작자한테도 오리지널 음원 사용에 대한 이용 허락을 동시에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일반 개인들이 그 여러 권리자들한테 개별적으로 이용 허락 받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거는 우리도 힘들지만 허락을 해줘야 되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가수, 연주자, 지휘자, 음반 제작자 똑같아요. 그냥 맨날 전화 받고 귀찮아, 힘들어.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용자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음악 권리자들이 효율적인 관리, 그 다음에 이 권리관계와 이 이용허락 관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탁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신탁단체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몇몇 단체만 하게끔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만이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그리고 그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관리, 대응을 하는 겁니다. 주로 복제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가 연주를 한다는 거, 리코더를 연주한다는 거, 가야금 연주한다는 것은 실제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가수, 오리지널 가수, 연주자, 음반 제작자 중에 누구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누구의? 과연 누구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네. 작곡가의 이용 허락만 받으면 됩니다. 작곡가.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노래까지 불렀어요. 그러면 가사를 쓰게 되죠? 예, 그러면 작사가의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도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음악 저작권자 신탁단체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음악저작권자 협회라고 해서 콤카가 있습니다. 또한 함저협회라고 하는 함께하는 음악 저작인 협회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의 이용 허락 신청을 받으면 되는데 이게 유튜브하고 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하고 2010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계약을 하나 했어요. 4월 달에. 어떠한 계약을 했냐? 지금 우리 하무어머님이나 지금 가야금 예지님이나 다양한 커버송, 커버 뮤직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사나 악보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 그 음악에 대한, 음악 저작물에 대한 별도의 권리 처리를 이 음악 저작권 협회가 하지 않고 여기에 광고가 붙으면 그 광고 수익을 이 해당 음악의 권리자인 작곡가나 작사가한테 주는 걸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계약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리지널 음원을 썼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오리지널 음원은 실제 그 오리지널 음원에 대한 권리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 권리자들도 이러한 유튜브와의 이런 그 계약을 하는데 문제는 이 커버송이나 커버 뮤직 같은 경우는 이 채널이 삭제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는 그 컨텐츠에 대한 삭제나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광고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일부 수익 공유 설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오리지널 음원이 있는 것, 즉 뭐죠? 최초의 오리지널 곡, 그 다음에 최초의 오리지널 곡에 대한 연주곡, 그 다음에 노래방 공식 음원,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 노래한 공연, 그 다음에 일반 콘서트 공연, 그 다음에 행사에서 했던 공연, 이런 거에 대한 그 권리를, 음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유통사나 그 음반 제작자가 광고 수익을 다 가져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한다? 아예
재생을 중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음원이 들어간 형태로 해서 콘텐츠를 사용하게 되면 일부 곡에 대해서 이렇게 페널티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커버송, 커버 뮤직 하는 경우는 별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곡가, 작사가는 원칙적으로 삭제 같은 걸 안 한다고 했어요. 제가 음악저작권협회에 전화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자, 하무하무님, 원칙적으로는 커버 연주곡도 수익 창출이 안 됩니다. 이거 한번 이걸 보실까요? 자, 여기 파워포인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말이죠. 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빨간색 권리자가 음악 저작권자, 녹색이 저작 인저권자입니다. 그리고 유튜버는 가야금 예지님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세모를 해놨죠? 세모. 왜 세모를 해놨을까요? 일단은 내가 연주를 한다고 하는 거, 리코더로 우리 하무하무님 연주하는 거, 우리 가야금 예지님이 송가인의 노래를 연주한다고 하는 것은 악보만 쓰는 거예요. 악보. 그죠? 가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작사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무하무님이 리코더 연주한 거, 가야금 예지님이 이렇게 연주한 거는 작사가는 권리 행사를 못해요. 편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엔 편곡자에 또 권리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리지널 음반 제작자, 가수, 연주자는 여기에 없죠?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음반 제작자, 가수, 연주자는 우리가 저작 인저권자라고 하는데 이 저작 인저권자는 여기에 권리 행사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커버송, 커버 뮤직을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이 열심히 그동안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작곡가나 작사가 편곡자한테만 유익한 그러한 일을 했던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리코더로 연주하는 하무하님도 이거 계속 하겠습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단할 수도 있겠죠? 알고 봤더니 내가 작곡가, 작사가의 돈 버는 일을 내가 도와줬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꼭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대신 법적 조치나 다른 페널티를 주지 않는 전제하에 광고 수익의 일부를 가져간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내 채널에 광고가 안 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는 조회수에 따라서 내가 광고 수익 창출 조건이 안 되더라도 이 해당 권리자, 작곡가 쪽에서, 즉 작곡가가 소속되어 있는 신탁단체에서 광고를 임의로 붙일 수가 있는데 광고를 안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설령 광고가 붙는다 해도 광고 수익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튜브와의 협약에 의해서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음악 권리자들, 특히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문제는 요게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안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일부 수익 공유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유튜버 파란색 부분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그래서 손가락 밝힐 게 아니라 마우스로 하면 되죠. 예, 이렇게 세모를 해놓은 거예요. 세모. 수익 공유 설정이 될 수도 있다. 곡에 따라서. 그러니까 작곡가가, 작사가가 일부 수익 공유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는 이렇게 리코더를 연주하는 부분에서는 작곡가와 편곡자만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무하무님 무조건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반대 생각을 해야 돼요. 수익 공유 설정도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오리지널 음원을 쓰면 아예 수익 창출이 안 돼요. 예. 그나마 커버송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수익 창출, 수익 공유 설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커버송은 계속해서 해도 괜찮겠습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열심히 하셔서 러셔리한 예. 채널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